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웅천 도요지 전시관에 왔습니다. 조상들이 빚어놓은 웅천 도요지 거기를 샅샅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보실까요? 이번에는 흙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조선시대 주요 자기 가마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져 가마의 이치와 구조, 출토 유물의 특징이 알려진 조선시대 주요 자기 가마터는 약 60여 곳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웅천 가마터와 같이 분청사기를 주로 제작했던 곳은 약 30여 곳이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가 이루어진 가마에서 출토된 자기편의 시기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15세기 전반까지는 인화기법의 분청사기가 우세하나 중반 이후로는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음각, 박지기법의 분청사기가 많아지고 충남 계룡산 지역을 중심으로 철화기법의 분청사기인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세기 후반이 되면 귀얄과 덤벙기법이 증가해서 백자로 이행합니다. 16세기 초에는 인화문이 매우 얕고 엉성하게 찍히거나 거의 사라지고 귀얄이 더욱 증가하는 한편 지방에서는 나름대로 백자 생산의 고급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광주 충효동 분청사기 가마터는 지난번에 가봤는데요. 고창 용산리 분청사기 가마터, 공주 학봉리 분청사기 가마터, 부여 정강리 가점골 백자 가마터, 순천 후곡리 백자 가마터, 충주 미륵리 백자 가마터 차례차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천 자기 가마의 출토 요 도구입니다. 요 도구란 가마 안에서 그릇을 구울 때에 사용되는 보조 도구로서 갓발과 도지미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해 웅천 자기 가마에는 도지미만 출토되었습니다. 도지미는 한자로 웅천 자기 가마의 출토 요 도구입니다. 요 도구란 것은 가마 안에서 그릇을 구울 때 사용되는 보조 도구로서 갓발과 도지미가 대표적인 예이고요. 진해 웅천 자기 가마에서는 도지미만 출토되었습니다. 도지미는 한자로 도침이라고 하면서 가마 바닥에 깔린 모래가 그릇에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릇 아래에 받치는 점토로 만든 용구입니다. 도지미 위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해 놓아서 굽습니다. 웅천 자기 가마에서 출토된 도지미는 원주형이 대부분이고요. 윗면과 아랫면이 모두 편평한 것과 윗면만 편평하고 아래는 경사지게해서 가마 바닥에 경사면에 그릇이 반듯하게 놓일 수 있도록 제작한 것도 있습니다. 갓발이라는 것은 그릇 표면에 잡티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고 갓발 안에 일정 온도를 유지시켜서 그릇이 고르게 익음으로써 질 좋은 자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발하고 뚜껑이 세트를 이루는 형식의 용구입니다. 조선 15에서 16세기의 포개구이 현상입니다. 이게 도지미 조선 15, 16세기경에 이 도지미입니다. 여기도 도지미인데요. 조선 15, 16세기경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웅천 자기 가마에서 출토된 것은 도지미만 출토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자기 가마와 현대 가마에는 단실료, 분실료, 연실료가 있는데요. 조선시대 자기 가마는 본조실 안에 시설되는 구조에 따라서 실이 한 개로 통해 있는 단실료, 실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분실료, 실의 매 칸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연실료로 구분됩니다. 단실료는 조선시대 청자가마의 전통을 이어서 조선 전기에 주로 사용되었고요. 분실료는 17세기 이후에 주로 유행합니다. 연실료는 근대 가마의 대표적인 형태고요. 현대에는 전기 가마와 가스 가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단실료인데요. 고려시대 자기 가마의 전통을 계승한 단실료는요. 아궁이의 열이 경사진 등효를 따라서 옆으로 흐르면서 그릇을 익힌 후에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일종의 횡형식 가마 구조입니다. 단실료 내부에 같은 간격으로 불기둥을 세운 애도 있습니다. 여기가 연실료인데요. 연실료는 본조실의 4칸을 독립적으로 운영해서 천장의 외관상 구조는 연속된 올록볼록한 궁룡형이고요. 가마 바닥을 계단식으로 조성한 연실 계단식 요도 만들어졌습니다. 궁룡형이라고 하네요. 이거를 올록볼록하게 한 거를 궁룡형입니다. 여기가 가스 가마네요. 요즘에 또 가스 많이 하잖아요. 전기, 가스 이렇게. 여기는 가스 가마입니다. 웅천 자기 가마에 자기 굽는 방법은요. 갓발 등의 보조 도구 없이 도주미 위에서 포개어 굽는 것을 포개구이라고 합니다. 고급 자기가 아닌 이상 일상생활 용기를 구울 때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웅천 가마타에서 발견된 그릇은 거의가 포개구이 한 것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는 원주형 또는 경사진 원반형의 도지미를 놓고요. 그 위에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그릇끼리 포개어서 맨 위쪽에는 잔과 고족배 등 굽지름이 작은 그릇을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포개구이 할 때 가장 위에 놓이는 작은 그릇에는 가마 천정에서 떨어진 이물질이 부른 채 발견된 것이 많습니다. 그릇을 포갤 때 아래에 놓인 그릇과 위에 놓인 그릇 사이에 유약이 녹으면서 서로 달라붙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받침을 받쳤는데요. 웅천 가마터에서는 모래 섞인 네화토 비즘, 테토 비즘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도지미를 받치고 그 위에 여러 개의 그릇을 포개어 굽는 것은 일상용의 그릇을 대량 생산하기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굽과 그릇 내저면에 네화토나 테토 비즘을 놓아서 구운 후에 그릇과 그릇이 쉽게 떨어지도록 한 조상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마 구조별로 대표 가마입니다. 조선시대 자기 가마는 번조실 안에 시설되는 구조에 따라서 실이 1개로 통해 있는 단실료, 실이 여러 개로 나눠지는 분실료, 실의 메칸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연실료로 구분됩니다. 조선시대 다양한 가마 구조를 살필 수 있는 대표 가마 6곳을 선정해서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각각의 가마 구조의 특징과 출토 유물을 살펴보겠습니다. 진해 웅천 가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업했던 가마들입니다. 공주 학봉리 7호 분청사기 가마입니다. 규모는 현재 길이 34m, 넓이 1.3에서 1.4m이고요. 가마 내부에서 등 간격으로 세워진 불기둥 9개가 발견된 단실 불기둥 요입니다. 출토 유물은 상감, 인화, 철화, 음광, 귀알, 덤벙 등의 다양한 기법으로 장식한 분청사기가 주를 이루고요. 백자도 소량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철분이 다량 함유된 안료로 그림을 그린 철화 분청사기는 계룡산 분청사기라고도 불리고요. 충청도 지역의 독창적인 분청사기로 유명합니다. 조업 시기는 15세기 전반, 16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진해 웅천 가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업했던 가마들 중에서요. 두 번째, 순천 후곡리 백자 가마입니다. 분실료와 연실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 중후기 가마들 중에 순천 후곡리 백자 가마입니다. 규모는 전체 길이 10m, 너비 2.1m에서 2.5m이고요. 와궁리와 각각 7개의 불창시설을 갖춘 3개의 번조실이 남아있고요. 굴뚝부는 유실되었습니다. 단이 뚜렷하지 않은 경사면에 축조된 분실료입니다. 출토 유물은 발과 대접, 접시, 잔, 호, 병, 장군, 대발 등으로 다양하지만 생활 용기가 주를 이루고요. 특징적으로 철화무늬 장식을 하였습니다. 태토는 치밀하고 담청 회색을 띠며 그릇은 주로 포개구이로 제작하였습니다. 조업 시기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진해 웅천 가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업했던 가마들 중에서 고창 용산리 1호 분청사기 가마가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길이 25.6m, 너비는 1.5에서 1.6m이고요. 변조실이 5칸으로 구성된 단실 불기둥 계단식 요입니다. 아궁에서부터 1, 2, 3, 4칸의 번조실 모두가 경계부에 단을 두어서 계단으로 축조하고 불창 기둥과 불턱을 두었습니다. 용산리 분청사기는 박지 음각 기법으로 활달하게 장식한 식물문과 어문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 흑유자로 제작된 편병, 주병, 유병 등과 백자도 제작되었습니다. 조업 시기는 15세기 중후반, 16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분실료와 연실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 중후기 가마들입니다. 부여 정강리 가점골 백자 가마입니다. 규모는 전체 길이 19.6m, 너비는 1.73에서 2.25m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넓어지는 모형으로 4개의 번조실을 갖춘 분실 계단식 요입니다. 아궁이는 장방형이고요. 번조실은 단이 있고 여기에 4개에서 5개의 불창 기둥을 세워서 그 위는 결벽으로 막은 구조입니다. 출토 유물은 대접, 접시, 완, 발 등 일상생활 용기들입니다. 유물의 유색은 회청색을 머금고 있고요. 내저 원각이 굽 직경보다 넓고요. 대부분 모래받침의 포기구이로 제작되었습니다. 조업 시기는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진해 웅천 가마와 거의 같은 시기에 조업했던 가마들 중에는요. 광주 충여동 2호 분청사기 가마가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길이 20.6m, 너비 1.3m, 내외의 단실료이고요. 아궁이 쪽에서 보았을 때 우측에 측면 출입구 6개가 시설되었습니다. 충여동에는 모두 4기에 4개의 가마가 조사되었는데요. 출토 유물은 분청사기와 백자가 공존하고 있고요. 사기장, 관청, 제작지, 품질 표시, 제작 시기 등을 표시한 각종 명문과 분청사기 제기류 등이 주목됩니다. 조업 시기는 15세기 중반에서 16세기 초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분실료와 연실료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조선 중후기 가마들입니다. 그 중에 충주 미륵리 1호 백자 가마가 있습니다. 규모는 전체 길이 약 23m, 너비 1.7에서 3.95m고요. 내외의 연실 계단식 요입니다.
9개 방으로 이루어졌고요. 칸과 칸 사이를 천장까지 격벽으로 막고 아랫방에서 올라오는 부기를 불창에 의해서만 윗방으로 전해서 측면 출입구로 공급된 보조 땔감이 높인 온도를 각 칸마다 유지했습니다. 출토 유물은 대접과 사발, 접시, 종지 등 생활용기로 청화의 포도 절지무늬나 초화무늬 같이 생략된 추상화된 무늬는 이 가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조업 시기는 20세기 전반으로 추정됩니다. 백자 찻사발입니다. 일본 고토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웅천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소재한 지명입니다. 무로마치 시대부터 일본과의 교역 거점인 이곳의 지명을 따서 웅천다완이라고 명명했다는 설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웅천 부근의 가마에서 만들어져 이 항구를 통해서 일본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몸통 저부를 둥글리고 구연이 외반한 코모가이의 기형은 후에 일본의 가라츠나 하기의 가마에서 고려 다안을 모방해서 만든 기본 형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자 찻사발을 코모가이라고 합니다. 일본말로요. 일본 고토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백자 찻사발인데요. 소바라고 합니다. 이것도 일본 코세츠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는데요. 소바라는 명칭에 대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이도와 닮았다 해서 이도의 역, 소바라는 설과 유약의 메밀껍질과 같은 철분의 검은 반점이 있어서 그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소바 다완의 특색은 기형에 있습니다. 몸통 저부를 독특하게 부풀린 평다완으로 몸체에 비해 작은 굽이 달려 있습니다. 백자 찻사발 오오이도입니다. 일본 코오안에 소장되어 있고요. 고려 다완 중에서 가장 격이 높은 다완입니다. 이 명칭은 1578년 천황사실회기에서 사용된 이래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를 소장한 사람은 당시에 저명한 장군과 다인이면서요. 전래하는 다완의 호칭이 소장자의 호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인기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과거 다인들은 이도의 특색을 7가지로 정해서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는데요. 그릇면의 물레질 자국, 줄 접국, 굽 중앙의 꼭지, 비파색 유약, 전체 시유, 굽 주위의 매화피, 그릇 내저면의 굽 받침 자국이 그것입니다. 이도의 특색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백자 찻사발 아마모리입니다. 일본 네즈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 사용함으로써 유약의 미세한 기포나 빅렬의 수분이 스며들어서 빗물이 샌 것 같은 빗물 자국과 같은 얼룩이 남아 있는데요. 이와 비슷하다 해서 아마모리 다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긴 흔적을 경색이라고 해서 당시 다인들은 선호하였는데요. 와비라는 독특한 미의식이 잘 반영된 다완입니다. 그 질감에 따라서 아마모리, 카타테 아마모리라고 구분합니다. 귀알 분청사기 찻사발 하케메입니다. 일본 네즈 미술관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장토를 귀알로 바르는 분청사기 귀알 기법에 해당합니다. 하케메란 귀알 자국이란 뜻입니다. 당시의 다인들이 귀알의 농담 표현과 역동감에 주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계룡산 가마에서 제작된 귀할 분청사기 발이 하켐의 다환으로 전래하고 있습니다. 귀할 분청사기 찻사발입니다. 웅천 가마터와 자기입니다. 웅천 가마터는 조선 전기에 분청사기와 백자 등을 생산한 곳입니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찻사발과 관련해서 그 생산지 한 곳으로 추정되어서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빚어진 여러 차례의 도굴로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자 1997년에 경상남도 기념물 제160호로 지정해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정식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확인된 6개의 가마는 조선 전기 가마 구조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출토 유물은 종류가 다양해서 민간에서 사용한 다양한 그릇을 생산했던 웅천 자기 가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청사기 귀할머니 발입니다. 분청사기 초본 사발입니다. 분청사기 줄무늬 접시입니다. 분청사기 귀할머니 접시입니다. 분청사기 꽃 모양 접시입니다. 분청사기 접시고요. 백자 사발입니다. 분청사기 귀할무늬 잔이고요. 분청사기 귀할무늬 사발 웅천 도요지 출토 도기의 편입니다. 분청사기 세발 달린 향로입니다. 분청사기 굽 높은 잔 백자 연적이요. 그 다음에 분청사기 제기 분청사기 물결무늬 항아리입니다. 웅천 가마 출토 유물의 다양한 기형을 볼 수 있는데요. 웅천 가마터에서는 다양한 기종의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릇의 종류는 사발, 접시, 종지, 항아리, 병 등 대부분 일상생활 용기입니다. 특수 기종으로 적은 양의 제기가 있습니다. 사발은 밥이나 국 등을 담았던 생활 반상기의 하나이고요. 웅천 가마터에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제작된 분청사기와 백자사발은 일본에 전해져서 찻사발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웅천 가마터에서는 이러한 고려 다원 가운데 일부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도편이 발견되어서 주목됩니다. 웅천 가마터의 특징적인 유물 중 하나는 제기류들입니다. 질이 좋은 상품의 제기는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제기편이 발견됐고요. 의식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고족배나 양이잔, 삼조끼 형태로 출토되었습니다. 기타 기형으로는요, 작은 옹기, 도제솥, 구절판 형태의 합 등이 발견되었는데 이처럼 다양한 기종이 제작된 것은 이곳이 민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릇들을 제작을 담당했던 민요였기 때문입니다. 웅천 도요지를 이렇게 제작해 놨습니다. 창원 웅천 도요지입니다.
웅천 도자 문화의 맥을 잇는 후예들. 백자 흑화 인물무늬 뚜껑 항아리입니다. 이게 이름만 들어도 이게 그 명칭이 이 모습을 보고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백지 흑화 인물무늬 뚜껑 항아리, 뚜껑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백지 흑화 동자무늬 두귀 항아리, 귀가 두 개 있는 백지 흑화 동자무늬 두귀 항아리입니다. 동자무늬 두귀 항아리. 흑자 산무늬 네귀 독입니다. 귀가 4개가 있어요. 자주요계는요, 자주요에서 만든 것과 비슷하다는 의미로 자주요가 위치한 하북성 자연 이외의 지역에서 만든 것입니다. 자주요계 가마는 하북성을 중심으로 하남성, 감숙성, 섬서성, 산동성, 강서성 등에 있습니다. 자주요계는 그릇은 한반도, 일본 열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곳에 전파되었습니다. 흑자 꽃무늬 네귀 독입니다. 흑자 구름무늬 네귀 독입니다. 꽃무늬, 이거는 구름무늬입니다. 들어보자, 만져보자. 이거를 여기는 웅천 도요지 전시관 테마전입니다. 테마 전시실인데요. 2023년 10월 9일까지 웅천 도요지 전시관에서 전시되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테마 전시실에. 세계 도자기행 2023년 세계 도자기행 백자 명기네요. 웅천 도요지 전시관은 2023년 테마전으로 세계 도자 문화를 살펴보는 2023 세계 도자기행을 운영합니다. 도자기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해서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가정의 식탁이나 장식장에서 발견할 수 있고요. 단행본이나 교과서에서 인류 문화의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쓰임새가 다양한데요.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담는 도구로 사용하거나 꽃을 담는 화병으로 활용합니다. 또한 죽은 자를 위로하는 의식에 사용했고요. 무덤에 부장하기도 합니다. 특히 무덤에 부장하는 명기는 무덤의 크기에 따라 작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현실의 인물이나 사물을 모방한 것이 많습니다. 이처럼 도자기는 산자와 죽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도자기는 인류 역사와 문화에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채도, 또 홍도, 또 흑도 등 토기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중국의 신석기 시대 문화 지표 중에 하나로 사용됩니다. 또한 고대 그리스에서는 클레이스테네스 시기에 도자기, 파편 등을 이용한 도편 추방제를 실시하였는데요. 이는 직접 민주주의의 시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자 문화의 다양성에 주목해서 중국 자주요, 도자기와 유럽 도자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시된 자주요 도형과 유럽의 피겨린 등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로 인류와 함께한 세계 도자 문화의 다양성을 확인하고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기란 식기, 악기, 무기 등을 무덤에 묻으려고 실물보다 작게 만드는 것을 명기라고 합니다.
중국의 자주요 도자기입니다. 자주요는 현재 중국 하북성과 한단시, 자연과 봉봉, 광구 일원에 있습니다. 하북성은 중국 신석기 시대 문화 가운데 하나인 자산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토기를 만들고 농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요가 위치한 곳은 근처에 산과 강이 있어서 흙이나 나무를 구하기 쉽고 운송 등 교육 활동에도 좋습니다. 자주요는 남북조 시대에 청자를 만들었고요.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청자, 흑자,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에 청자, 흑자, 백자를 만들었는데요. 5대 10국 말기부터 금나라 시대에 흰색 화장토를 만든 생활용기를 만들었는데요. 일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만들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팽성진에 관요를 설치해서 왕실, 관아, 사찰에 공급하는 항아리 등을 만들었습니다. 청나라 말기에는 경덕 진요의 영향을 받은 청화자기를 만들었습니다. 백자흑화 인문문이 편입니다. 편이라는 것은 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조각편. 백지흑화 인물상입니다. 백지흑화 여인상입니다. 백지흑화 마차상입니다. 청백자 갈채 기마 인물상입니다. 이 모두는 한성백제박물관의 소유입니다. 흑자 철파무늬 뚜껑 단지입니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근현대 도자기입니다. 피겨린 근대 이후 유럽의 피겨린은요, 독일 마이센에서 만들기 시작했고 초기에 만든 것은 흰색 위주로 장식이 없었지만 점점 다양한 색상을 칠했습니다. 피겨린은 유럽 상류층의 장식용 혹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있었고요. 이에 따라서 마이센 외에도 여러 도자기 공장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쁘네요. 저 위쪽에 그네 타고 있는 거는 피겨리는 유럽 거고요. 요 위에는 유럽 피겨린이고 여기는 덴마크, 이쪽은 스페인, 이쪽은 영국 피겨린입니다. 웅천 도요지 전시관에 전시된 전통 가마입니다. 전통 가마는 웅천 도요지에서 발굴 조사된 가마 중에서 한 기를 택해서 체험동 내에 재현하기로 했습니다. 발굴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웅천 도요지 가마 구조는 본조실이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한 개의 실로 통해 있는 통가마의 단실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단실료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자기를 생산하기는 좋으나 가마의 입구에서 끝까지 온도차가 심해서 온도 조절이 힘든 전문가가 아니면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단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 자문위원회에서 고심한 결과 현지의 환경적인 여건과 오늘날 재료 요소 등을 고려해서 실제 자기를 붓고 체험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전통 형식의 가마로 제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에 외형은 통가마 형태로 제작하되 내부 구조는 격벽 시설을 갖추어서 본조실을 몇 개의 방으로 나눔으로써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도자기를 굽기 편리한 분실료 형식으로 변형 제작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자기 체험 공방이고요. 여기는 가마이고 물품 보관실. 그 다음에 저쪽에는 가마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예. 이게 도자기 체험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생님 얼굴은 안 나오게. 네. 아, 여기 도자기 체험방입니다. 도자기 체험 공방입니다. 가마터를 가는 길을 써져 있는데요.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힘들겠는데요. 도자기 가마터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아유. 조선시대 경상남도 기념물 제160호인 웅천도요지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 제60호인 웅천도요지는 조선 전기에 문정사기를 주로 제작했던 가마터입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가죠. 2002년 문화재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의 가마 자리를 확인되었는데요. 125 가마, 345 가마, 569 가마가 서로 중첩되어 있습니다. 후대의 도굴과 교란으로 많이 훼손되어서 그 구조를 명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재 보호각을 씌워서 공개한 제4호 가마는 바닥면의 잔존 상태가 양호하고 당시의 가마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마는 가파른 자연 경사면을 이용해서 만든 오름 가마인데요. 아궁이에 불을 뗐을 때 불길이 가마 뒤쪽까지 쉽게 도달해서 그릇을 익히기 용이하도록 경사면에 만들어졌습니다. 가마의 구조는 장작을 넣어 불을 떼는 아궁이, 그릇을 쌓아놓고 굽는 번조실,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천 가마는 기본적으로 번조실이 하나로 통해 있는 단실료 형태인데 세부 구조에 있어 1호와 4호 가마는 불기둥 자리가 확인되어서 단실 불기둥 가마로 추정되고 2호 가마는 번조실 바닥면이 몇 차례 단이 지는 계단식 번조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 조사를 통해서 웅천 가마터에서는 단실료를 기본으로 한 불기둥과 계단식 바닥면 구조를 한 다양한 형식의 가마가 발견됨으로써 조선 전기 가마 구조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가마터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마터 안에는 들어갈 수 없고요. 이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춥고 힘드네요. 웅천 도요지 가마터 제 4호입니다. 이렇게 오름식 가마터입니다. 흙 좋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있는 가마터, 웅천 도요지 가마터입니다. 웅천 도요지 다와는 일본 사람들이 파편조차도 다 주워가서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 웅천에서 나온 다완 하나에도 뭐 10억, 20억 이렇게 하고 파편을 이어붙인 것도 1억, 2억에 일본 사람들이 팔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웅천 도요지 가마터입니다. 웅천 도요지 전시관에서는 전통 가마 이렇게 저기 가마터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웅천 웅천 도요기 그냥 쭉 내려가시면 잠깐 웅천 도요지 전시관 잘 보고 갑니다. 어머, 어머,